용어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건너뛴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공부한다, 건너뛴다. 예, 건너뛰는 겁니다. 가끔 얘를 다 공부하고 다 읽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과락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보시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건너뛰시는 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건너뛴 것을 내가 읽어봐야만 앞뒤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내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는 거 아닙니다.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167페이지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찾았습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옆에다가 소유권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지금 167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 여기 소유권 외 권리라면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의 다양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보상하게 된다고 하면 그 보상 대상은 소유권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물권, 용익 물권 등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일시 사용이란 말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1번) 개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반설이란 우리가 남양주에 생활할 때 꼭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기반설 50여 개는 7개 시설구는 아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하여 운자와 관련된 3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칠 기삼이란 말로 대신하시면서 기반설은 7개 시설군이 있는데 7번 기반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함께 보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총 몇 개 있다? 6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시는 게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절차에서는 시행자와 실시계획 인가 고시란 말을 함께 보셨고, 3단계에서는 수용과 공사 완료 공고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 안 한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10년과 20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서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상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습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입안권자가 직접 확보할 예산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시행자 파트는 2단계에 해당되었던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특광 시군인데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로 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입안권자의 지정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저 비행정청은 공사와 민간으로 나뉠 수 있죠.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작성하면 결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하게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토지의 수용,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수용이라 함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 것을 수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수용, 사용과 관련된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땅이 있다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도로가 이렇게 형성된 곳에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저 학교 만들기 위해 진입 도로까지 함께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인데 이 땅 전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학교 부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예정지와 그 주변 토지를 공사에 필요한 물건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 대상은 못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그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일시 사용,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빨간색 칠해진 곳만 수용 대상이고,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때 일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수용 대상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수용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바로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찾으셨죠. 여기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것을 법률로 표현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 가로만 해놓습니다.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긴 법률이기 때문에 공지법이나 토지보상법으로 약칭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의 의제란 말 함께 오시면서 공지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은 용어가 워낙 낯설기 때문에 가끔 쉬는 시간에 국가 민족을 염려하는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토론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수업과 관련된 용어를 서로 한번 물어보고 이것 아는지 모르는지 입 밖으로 한번 내보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법도 그런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용어 낯설지 않으십니까? 그걸 자주 입 밖에 뱉어보시는 게, 대화하시는 게 그게 빨리 용어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싫어하신다고 하면 공법에 대해서는 실적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문제라도 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필요한 것만 외워서 문제 맞춰 나가신다고 하면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달달 외워서 점수 얻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것은 국토계획법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것은 공지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공지법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인데 국토계획법이 공지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 준용 찾으셨죠?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예, 그게 이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시니 수용, 사용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이 특별한 규정이거든요. 그것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것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그것은 일반법이 공지법이란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걸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일반법인 공지법에서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법 4조를 한번 열람하시게 되면 이 공지법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 규정으로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70여 개를 법 4조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그 사업 인정 사실을 관무에 고시한 때에만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받는 것은 쉽다, 까다롭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공지법상에 공익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보시다 보면 저 본다와 관련되어서는 민법은 법률적인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저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사고로 연락두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 판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 실종선고 내주죠. 그 실종선고 받은 상태일 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실종선고 전 상태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 표현한다? 추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간주와 추정은 사망의 개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판단하는 법률상의 표현인데, 제3자인 법원 판사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망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간주사항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추정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민법에서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년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해당되는 주정, 간주, 의제란 말을 각각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저 민법이 되셔야만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법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민법은 일주일에 한 이틀 이상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하루씩 꼬박꼬박 공부하고 계시죠? 몇 시간씩 공부하십니까? 예. 하여튼 공부하는 게 지금 반복하시면서 좀 그게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공부가 취미 제일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책 제목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민법이 아니라 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본다의 표현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실식에 고시되게 되면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인 국토교통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인가받은 데만 실시계획 고시되죠. 그러면 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나 남양시장에게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장관만 상대하게 되는 공시법과 비교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상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여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얘가 편한 겁니다. 장관보다 낮은 행정청 상대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양시장과 아주 친한 상태라고 하면 남양시장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 내주고 고시해주면 그 땅 바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 절차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만 상대하는 것과 장관 말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상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한 절차입니다. 저 편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절차는 무엇이다? 실시계획 고시. 저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그날부터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1단계로 함께 보셨고 2단계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뭐하면? 고시하면 2단계까지를 2단계라 했고 3단계에서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한다고 함께 보셨습니다. 저 수용은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2번 보십니다. 공지법 준용할 때 동그라미 2번 사업 인정 및 고시 의제 찾으셨죠? 공지법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의미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요건은 무엇이다?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번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결정된 보상금 더 많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실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의 고시란 말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무조건 이해하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원래 토지 수용은 공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공지법 4조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는 쉽게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인 공익 사업이 소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언제 실시에 고시하면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토지 수용 시점 요건이라고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타인 토지 수립과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키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나면 9월 10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나갈 겁니다. 아마 생각 안 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6절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목차만 보시는데 얘는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입안권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3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행자. 그 3가지를 뺀 나머지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는 모두 결정권자 한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권리 구제 차시였죠. 제가 기회 닿으면 제가 요약지를 만든다고 하면 아마 이 목차 그대로 요약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거라도 다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한 것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각각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입니다. 저 수용하게 되면 뭐 해준다?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수용하고 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이고 수용 전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2019년도이지만 아직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땅은 누구 것이다? 소유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분명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공익사업 예정지이거든요. 공익사업이 중요하다. 내가 살집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익사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익사업에 장애될 수 있는, 지장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는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이 두 가지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4가지 제도를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4가지 제도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과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5월달 정도에 함께 해나갈 겁니다. 요약서 나오면.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와 재정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시는 게 전체 내용인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답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그때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매수 청구 대상에 관한 사항과 매수 청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걸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발 행위는 5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생각 안 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재 매수 청구 사셨는데 앞에다가 별표 3개 놓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1번 매수 청구입니다.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각각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10년 동일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획인가란 말 사셨죠. 실시계획인가 가로 해놓으시고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지목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176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매수 의무자 사셨죠. 1번입니다.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박스에 1번에 시행자 찾으셨죠? 시행자만 줄쳐 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무엇할 땅입니까? 소용할 땅입니다. 그런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수용 안 해주고 있거든요. 수용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저 10년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은 강산에 한번 바뀔 상황인데 그 10년 동안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죠. 그래서 198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게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 택지 개발을 1970년대 시행했는데 그 강남에 도시군 계획설로서 공원 부지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 공원 부지는 그 당시에는 배추밭이나 무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이 가격 얼마 안 됐거든요. 다만 나라에서 예산 없다 보니 저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 못하고 있다. 수용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공원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98년도에 강남 공원 용지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가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0년간 보상하지 않고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렇게 30년 가까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 해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그때 20년 넘게 또는 30년 가까이 토지를 소유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것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저 수용 유사적 권리 침해라고 하면 저 수용할 때는 항상 뭐 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고
강산이 한번 바뀌는 10년 지난 때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저 10년 지났을 때 한 번 보상하고 실제 그 땅이 필요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필요로 해서 사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보상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돈이 없어 강제 수용 못했는데 두 번에 걸쳐 보상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잔머리 써서 만들어 놓은 게 매수 청구제도입니다. 그 잔머리는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수 청구는 사달라는 매수 청구가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매와 관련되어 매도, 매수란 말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매도, 매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수용해달라.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제발 수용해달라. 그런 청구를 하는 것이 매수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저 지목과 관련되어 대인 경우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이름 들어보셨다고 하면 청와대 대자가 건물 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용지로 결정된 땅 중에 일부가 농지, 지목, 전답, 과수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간 농지인 전답, 과수원도 함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포함되었는데 이 농지 소유자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바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하면 뭐만 할 수 없다? 건축물 건축과 공장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용도이지 건물 건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목, 대인, 토지인 때에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과 지목대인 토지일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의무자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도로 학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도로는 누가 만드는 것이다? 남양주 시장이.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남양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3단계 절차로 구성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실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요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시계획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2단계에 시행자는 확정되었는데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여 인가 신청하게 되면 보통 인허가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아직 고시 안 된 경우 있거든요. 시행자가 이미 확정되었지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안 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함께 보시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우리 시행자 원칙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적어놔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고 예배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비행정청이 예배였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하기 때문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국도가 안 들어가는지 서운해하지 마시고 원칙적 시행자가 특광 시군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도 누구에게 한다? 특광 시군에게 하는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다.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양가로 5번 매수 절차 찾으셨죠? 177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 주십시오.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매수 방법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한다. 현금 동그라미 주십시오. 현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요거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지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누구인지, 매수 의무할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나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수 청구 있었다면 얼마?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여기 매수 여부를 하면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매수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대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최대 처리기한은 얼마? 2년 6개월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만약 이런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하면 실질적인 매수는 무엇을 의미한다? 수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도로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수용 방식인 때는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사업 다 끝나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 형태를 사후 현물 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하고 실제 매수하게 된다면 물건을 준다, 돈을 주는 것이다.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현금을 사전 보상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그 현금과 관련된 보상 가격은 우리 공법에서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옵니다. 만약 공법에 공시지가라는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법에서 나오는 가격은 항상 무엇이다?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이 말 대신 공시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금 매수해 주면, 현금 매수해 준다고 하면 그 가격은 시가대로 매수해 주는 것이다, 반값에 매수하는 것이다. 반값입니다. 그 반값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공지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보셨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재결 신청,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라는 것을 함께 오셨습니다.
그 두 개만 특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매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어디에 따른다? 그냥 힘드시더라도 적어놓은 것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속으로 따라해 주셔야만 공부하기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매수 청구에 따라 매수하게 되었을 때 시가로 현금 보상한다. 이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로 매수한다. 이 말 들어가면 틀리고 그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한다? 공시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가라는 말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보게 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